자, 오늘 그 두 번째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해주지 않는 것을 행정소송으로 농지증을 발급받은 사례입니다. 자, 여기서 농지를 내가 사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면 농지를 사고 난 다음에 팔아야 되겠죠. 근데 제가 여기에 추천하는 물건이나 이런 것은 불법 건축물이 있다든지 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 안 해주는 겁니다. 안 해주는 건데 행정소송으로 하게끔 되면 농지증을 해줘요. 그러면은 내가 팔을 때는 경매로 팔지 않고 일반 매매로 팔죠. 그러니까 경매일 때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은 팔 수가 없으니까 싸게 사도 내가 팔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싸도 팔 수 없는 물건을 사면 돈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농지증을 안 해주는 거는 농지증을 발급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안 해주는 걸 농지증을 발급받아서 내가 팔 수 있는 물건을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사건을 다시 자세히 보게끔 되면 경매는 농지증을 안 해줄 수는 없어요. 경매는 농지증을 무조건 다 해줍니다. 왜? 제일 첫 번째 봅시다.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집이 있으면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지증을 해주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제가 먼저 시간에 뭐에다 써먹는 물건이라고 그랬죠? 농지 취득 자격증 뭐에다 써먹는 물건이? 등기할 때. 등기 이전할 때. 그러면 내가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신청했는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1973년도 1월 1일 이전서도 집이 지어져 있을 때는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가 없어도 등기 이전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1973년 1월 1일 이전에 집이 있는 거를 담당 공무원이 있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농지증이 필요하고 농지증을 안 해준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낙찰 받고 난 다음에 항공사진을 갖다 주면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죠. 그 다음에 내가 그 농지를 우리가 낙찰을 받을 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받았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을 때도 그 사람이 불법 건축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농지증을 발급받은 거를 그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이 또 등기 이전하려고 할 때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도 없어도 등기 이전을 해주지 않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을 안 해준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졌는데 사서 소송을 하든지 원상복구 조건을 하든지 해서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내가 팔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농지는 아무리 싸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원상복구를 시키겠다는 마음이 아니면은 그런 농지는 사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건은 불법 건축물이 있을 때 네. 그걸 갖다가 처리를 해야지 된다 말씀.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1973년 1월 1일 이전에 있었으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그 건물이 있어도 내가 그대로 또 판단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973년 1월 1일 이후에 불법 건축물이 있을 때는 원상복구 조건으로만 농지증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낙찰을 받아서 그 건물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는 매매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상복구 할 생각을 해야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상복구해서
건물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 별로 값어치가 없다 그러면은 마진이 없지 않느냐,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면.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2019 탄형 550일 논산수의 연무읍 마사님 토지 일괄 매각. 뭐만 매각이? 토지만 매각입니다. 여기에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건물이 1967년도에 지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74년도 1월 1일 이전에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나왔죠? 1억 2,700에 감정가 해서 누가 얼마를 주고 샀죠? 6,500 주고 샀죠. 그런데 낙찰을 받았죠. 누가? 어떤 사람이 7,100만 원을 낙찰을 받았죠. 그런데 뭐가 났죠? 불허가 났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입찰 보증금을 띄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놓고 다시 경매가 나왔죠. 한 번 더 떨어졌죠. 이번에는 5,200까지 떨어졌죠. 그런데 우리가 허가를 받았죠. 이번에는 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행정소송을 해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저기 보시게끔 되면 3월 23일 날 낙찰을 받아서 3월 30일 날 변경 신청을 했죠. 그래갖고 뭐야? 허가가 난 게 6월 24일이죠. 약 3개월 24일. 행정소송에서 이길 때까지 3개월 24일이라는 게 걸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추천한 이유는 뭐냐면은, 자, 보십시오. 여기 지목이 답이죠. 답이죠. 주택 제외죠. 그럼 보면은 이렇게 창고가 있고 여기 뭐야? 주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건축물 관리장이 있죠. 네. 여기 보면 22년도에 변경된 걸 있는데 여기 보면 사용 승인일이 언제죠? 1960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1973년도 1월 1일 이전서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신청하면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먼저 불허가 났었죠. 불허가 났었죠. 예. 불허가 났었다는 얘기는 그거를 적용하지 않고 담당자가 농지증을 안 해주고 버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진 거고, 이거를 우리가 나서 농지증을 발급받고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걸 내가 받으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 때도 농지 취득 자격도 없이 그 건물 있는 데는 그대로 두고 그대로 팔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농지에서는 이러한 농지가 돈이 된다는 거예요. 사기만 하면 돈이 되는 게 아니라 팔 때까지 다 생각해야 된다. 경매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 못 받는 건 없어요. 제일 첫 번째, 그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기가 어려운 것이 무허가 건물이나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농지 취득 안 해주죠. 그러면 그것이 1973년 1월 1일 이전에 있을 때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개발이 결정된 농지. 개발이 결정된 농지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해놨다는 얘기는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겠다, 공업지역으로 개발했다,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이 있었죠. 지구단위는 어느 어디만큼은 개발한다. 개발해서 지구단위로 개발을 한다 그러면 거기가
개발업자가 기반시설로 집어넣으면은 한 등급을 높여주는 조건으로 개발 계획이 세워진 것이죠. 그 다음에 영농여권 분리농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영농여권 분리농지는 농사를 안 지어도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답 과선이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는 맞지만은 농사를 안 지어도 농지법에 어긋나지가 않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경매가 전답 과선인 경매가 나왔을 때에 용도 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는 영농여권 분리농지를 하는 것이 담당자가 조금 아는 담당자는 경매로 나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 그대로 경매를 진행하게끔 하는데 조금 잘 모르는 담당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하는 걸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낙찰받으면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띄워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돼 있든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돼 있든지 영농여권 분리농지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5가지 중에 하나가 있으면은 농사를 안 져도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내가 면읍동사무소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띄러 갔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뭘 주냐면 영농계획서라는 걸 줍니다. 당신이 이 농지를 사서 어떤 농지를 어떤 농사를 어떻게 짓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면은 담당 공무원이 그 사람이 계획서를 낸 걸 보고 실행이 가능하다고 인정이 되면 농지취득 자격증을 해주는 거고 실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농지취득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영농여권 분리농지는 농사를 안 줘도 되죠. 그러니까 심사를 할 필요는 없는 거야. 농사를 안 줘도 되는데 농사를 지은다면 진짜 농사 질 것이냐 안 질 것이냐를 심사를 해야 되는데 농지법상 농지가 맞지만은 농사를 안 지어야 되는 농지를 농사를 저 사람이 사갖고 농사를 지을 건지 안 지을 건지를 심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건 무조건 농지 취득 자격증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로 농지 취득 자격증을 해주는 거고, 세 번째는 어떤 농지에 불법 건물이 있는 거예요. 불법 건물이 있으면은 내가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라 그러면 담당자가 여기 불법 건물이기 때문에 영농계획서를 써서 네가 얘기한 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네 영농계획서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됐을 때에 일반 매매는 원상복구를 시키고 난 다음에 농지취득을 해주지만은 경매에서는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채권을 회피하는 수단을 쓸 수 있죠.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인데 빚을 졌어요. 빚을 지다 보니까 내 농지를 압류해서 경매로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낙찰을 받는 것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경매가 시작되자마자 얼른 내가 뭐를 지었어? 무허가 건물 하나 지었어. 그러면 담당자가 와서 봤더니 무허가 건물이 지었으니까 농사 지어야 못 지어요. 못 지으면 농지취득 안 해주죠. 안 해주면 그 채무자는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죠. 따라서 경매에서는 원상 복구 조건으로 농지취득을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원상을 복구를 하지 않으면 그 후에 행정조치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매에서는 네 번째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현황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농지증을 발급해주고, 네 가지죠, 지금. 제일 먼저, 불법 건축물인데 73년 이전에 있을 때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농지증이 없어도 등기 이전이 된다. 두 번째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영농, 여건 불리는 농지는 농사를 안 줘도 되기 때문에 내가 영농계획서를 심사할 필요 없이 그냥 해준다. 세 번째는 불법 건축물이 있을 때는 일반 매매는 원상복구 시키고 난 다음에 농지증을 해주지만 경매는 그거를 악용을 해서 채무를 회피하는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하면은 판사님이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줘라. 이렇게 된다니까 경매로 해서는 농지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농지증을 발급받아서 반 가격으로 내가 만들었어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은 팔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건물이 있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내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 보고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지료를 달라. 이렇게 소송하는데 그 사람이 봐라,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지 않냐? 나 법정 지상권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지료를 난 내면서 그대로 쓰겠다.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실전 사례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정 지상권이 있다고 안 허물고 버티면 농지법으로 버티는 거지만 건축법으로는 무허가 건물이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무허가 건물 철거하게끔 만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경매에서는 농지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 농지증 때문에 이거 계약금 뜯기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54만 원을 안 낸 사람은 입찰보증금 뜯기는 것도 모르는 거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나한테 와서 돈 내고 이걸 배우겠어요. 따라서 지금 보면 아까 이것도 나한테 공부 안 한 사람은 불허가를 받고 입찰보증금 띄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를 띄었죠? 6,500만 원이니까 650만 원 띄었죠. 10분의 1만 나한테 줬으면 내가 다 가르쳐 줬잖아. 진작 만났어야 돼. 이제 보면은 이런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돈을 벌어요. 뭐냐면은 농지증을 해달라 그랬더니 건축물 관장이 있고 1970년도 73년 1월 1일 이전부터 건물이 있었죠. 그런데도 농지증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배우지 않은 사람은 농지증 안 해주니까 싸움 주먹을 휘두르러 뭘 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것만 골라서 낙찰을 받아서 농지증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러니까 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일반 매매로 다시 팔 수 있으니까 싸게 사서 정상적인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 수익이 되는 거예요. 자, 낙찰을 받고 연무읍에다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신청했죠. 그랬더니 여기 보셨죠? 뭐라고 나와있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반려 사유. 신청 대상 농지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법상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 변경 또는 불법 건축물이 있어 농업경제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은 발급할 수 없음. 농지 원상 복구 계획서의 내용이 농지로의 복구 등 실현 가능성이 없음. 이거 안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이 원상복구 조건을 또 해줘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럼 원상복구 조건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담당 공무원이 이 정도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60년대에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집은 축사도 있고 축사 증축한 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건 농지증을 해줘야 된다는 거를 아는 사람인데 무슨 관계인지 몰라도 농지증을 안 해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판단하기엔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소송이나 뭐 들어든지 하려면은 자기가 방어하는 목적으로 원상복구를 하라고 각서를 쓰라고 그래요. 그럼 원상복구 각서 썼다는 얘기는 농지법상 농지인데 내가 보기에는 네가 원상복구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다. 너도 농지법상 농지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또 많이 써먹더라고요. 답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팩트라고 그러죠. 팩트가 뭐죠? 팩트가 뭐예요? 사실이죠. 그러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1960년대에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 농지 민원 사례집, 농지 민원 사례집에 보면은 1973년도 1월 1일 이전서부터 집이 있을 때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 자격은 필요 없다는 것을 농림축산식에서 발표한 것이 있죠. 팩트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담당자가 이렇게 안 해주고 뻗을 때는 대부분 사람이 몰라서 그러는데 팩트 자료를 가지고 누굴 찾아가냐면은 아니 연무읍 논산시에 가면은 감사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것을 고쳐주게끔 하는 것이 감사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과에 가서 말로 설명하면 그 사람도 몰라요. 그러니까 팩트로 잡으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1914년 1월 1일 이전서부터 집이 있을 때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휘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는 걸 가지고 여기 건축물 관리장이 있죠. 1960년 지어진 거 있죠. 두 개를 가져가서 여기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데 끝까지 농지증을 안 해준다. 이렇게 하면 행정소송까지 안 가도 된다 이런 겁니다. 이제 여기 이제 주강명이라는 분이 낙찰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 일반 강의를 많이 듣고 수강을 많이 했었으면은 했을 텐데 그냥 다른 강의 안 듣고 이것만 가서 낙찰을 받아갖고 농지증 안 해주는 분 어떻게 해요? 그래 뭐라 그랬더니 원상복구 각서 쓰면 해준대요. 그러길래 그래 알았어. 그러면 원상복구 각서 써 했는데 그걸 빌미로 해갖고 농지증을 끝까지 안 해주는 거야. 일단은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일주일 이내 허가 불허가가 나죠. 그럼 내가 담당자한테 가고 뭐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감사과에 가서 왜 안 해주냐 해주냐 하게끔 되면 이미 불허가 나고 난 다음이야. 그러니까 불허가가 나지 않게 변경을 시켜놔야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경을 시키려면 일단 소송을 먼저 해야 돼요. 아니 계약을 해놓고 저기 자, 그래갖고 제일 먼저 우리가 내가 보면
매각 허가 결정 연기 신청서를 냈죠? 보면 위 사건과 관련해 최고가 매수인 주광명은 예정된 매각 허가 결정 기일에 다각 같은 사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오니 허가 불허가를 변경해달라는 것은 그냥 신청하면 안 해줍니다. 이유가 있으면 해줄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소송을 했으면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처음에 제가 만약에 내가 직접 낙찰 받았고 내가 농지증 하러 갔는데 안 해주면 내가 그날 바로 서류를 가지고 그 다음날 가서 이걸 왜 안 해주냐고 감사 갖고 다 따질 수가 있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야 이제는. 나 안고 얘기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변경 신청을 하고 소송을 하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변경 신청을 했을 때 이렇게 서류상으로 변경 여기서 이런 내용을 다 써도 되지만은 제가 가서 해보니까 소장을 내놓고 소장을 냈음으로써 이거 경난 날짜를 변경시키려고 한 줄만 써놨어도 소장이 첨부되면은 무조건 받아줘요. 근데 첫 단계에는 소송을 할 걸 몰랐기 때문에 이유를 이렇게 잡다하게 달아서 기일 연기를 신청했는데 소장이 없으면 아무리 이유를 달았어도 안 해줘요. 소장이 있으면 소송을 냈기 때문에 기일 변경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일 변경 신청을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다. 뭐만 첨부하면 돼? 소장만 첨부하면 됩니다. 정식으로 소장을 낸 겁니다. 청구 취지. 농지 취득 자격증 신청 반려 처분 취소의 송구. 농지 취득 자격증을 신청했더니 안 해주고 반려를 했는데 이거를 반려한 걸 취소하고 농지증을 해줘라 이런 뜻이죠. 자, 보죠. 우리 이제 보면은 양지상에 걸쳐 아직 미등기나 등기부 등본 업종 건축물 과정이 존비하는 합법적인 건물이 존재하므로 예비적으로 원상복구 계획서도 준비하여 함께 제출했습니다. 원상복구 계획서를 원래 제출하지 말고 정식으로 건축물 관리장이 있으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을 갖고 지목 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목 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뭐 때문에? 건축물 관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중요한 겁니다.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라 불법으로 형질병도는 불법고증이 있어 농협공에게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신청 원상 복구 계획서 내용이 농지의 복구 시간까지 없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한 것은 건축물 관리장이 있으니까 정식으로 건축허가 받은 건물이지 맞지 않느냐고 주장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 조건 각서를 써놓게끔 하고 원상복구 신청을 했는데 원상복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해줬다고 이렇게 이걸 갖고 주장하게끔 되는 거를 이걸 갖고 답변하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빼놓고 네가 원상복구 조건으로 했는데 내가 가서 왔더니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원상복구 하느냐, 원상복구 실현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안 해주는 거예요.
소결. 현행 농지법 시행 이전 이 명백한 1960년에 사용물 승인을 득한 주택 2개 동, 축사 2개 동이 존재하는 바 경제역을 위한 농지로의 원상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 맞는 거예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보면 축사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해요. 그렇지만은 축사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만은 농사를 짓는 것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지은 땅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 필지 중에서 건물이 있는 한 필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고 나머지 두 필지는 농지법상 농지지만은 농사를 짓기 위한 창고와 축사가 있기 때문에 농지에 축사를 지은 거는 농지법의 위법사항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피고의 행정착오,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해야 됩니다. 영무법에서는 이런 실행이 없다고 자의적으로 단정하고 있으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판결을 득하면 얼마든지 농지를 원상 회복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1960년도) 이전에 건물이 있었으니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관리장이 있으니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농지에 축사가 있으니까 농지법을 어긴 건 아닌데 안 해준다 이런 얘기죠.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농지 취득 자격증을 잘해주는 공무원이 잘하는 거야? 이렇게 안 해주는 공무원이 잘해주는 거야? 잘하는 거야? 안 해주는 공무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안 해주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그거를 우리가 사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버는 거야.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공무원이 우리가 돈을 벌게끔 도와주는 공무원이에요. 순진해갖고는 안 되겠구만. 만약에 이 공무원이 이렇게 하지 않고 농지적 바로 그냥 해준다고 했었으면은 더 높은 가격이 옛날에 경매로 낙찰 받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많은 마진을 볼 수는 없었을 거예요. 제가 올해 들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새해 복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보면 돈 많이 버는 게 새해 복 맞아요? 그것도 복 중에 하나죠. 근데 제가 보면 복 중에 하나는 제일 좋은 복이 여러분들은 올해 좋은 인연을 만나게끔 해주는 것이 그게 최고의 복인데 좋은 인연이라는 얘기는 뭐 남녀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내가 혼자 버는 게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벌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인연을 만나면은 가만히 있어도 돈을 주게끔 이렇게 주변 환경이 만들어지고 몇 억을 벌었는데도 주변 인연을 잘못 만나면 그 사람한테 사기당해서 다 뺏겨. 악연을 만나면. 항상 저는 보면 그 좋은 인연을 만나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고집스러운 담당자를 만나면 돈을 벌어. 그뿐만 아니라 현행 농지법 시행 이전에 농지상에 건축이 되어 있는 경우 불법 건축물로 보고 있지 않으며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이 사건의 건물 1960년 사용 승인을 득한 합법적인 건물에 해당한 뿐만 아니라 현행 농지법 시행 이전에 건축물이 축조된 것이 명백합니다. 아니 이건 완전 팩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팩트를 갖고는 행정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과를 가야 되는 거예요.
답변서를 낸 걸 보시겠습니다. 청구원의 답변. 농지법 시행 이전에 명백한 1960년 상인을 습한 주택 2개 동, 축사 2개 등이 존재하는 바, 경작을 위한 농지의 원상협의 이용일지 아니라 농지법 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답변입니다. 일반 건축물의 대장, 건축물의 현황 1쪽을 보면 주택 하나, 주택 흑벽들 세트 22.5, 주택 2, 주택 시멘트 벼락 59, 축사 264, 부축사 15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쪽의 사용단위 표기는 1960년 건축의 변동 하기란과 기재를 보면 주택 25를 제외한 4개 동은 1960년에 축사, 1980년 신축가 오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아니, 자 보십시오. 담당 공무원도 건축물 관리장에 보면 축사도 있고 뭐 돼 있다고 그랬죠. 주택도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미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게 맞죠. 근데 내가 이걸 보면은 국토지휘원에서 발표한 1903년 사장 항공사를 보면 마산이 일환에 희미하게 보이는 형체인데 그것이 이 사건 토지의 건축물 대상에 기록된 흑별 두 책이라고 특정할 수도 없다. 아니, 건축물 관리장이 없을 때는 항공사진으로 특정하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거를 항공사진으로 특정할 필요가 없죠. 예. 다시 말하면 1973년도에 건물이 있었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무슨 건축물이라는 얘기야. 근데 항공사진을 보니까 있을 때는 그거는 맞다 틀리다 이게 얘기하는데 건축물 관리장에 있는 거하고 항공사진이 있는 거하고 다르면 어때? 뭔 상관이 있어? 1960년대 이미 건물이 있고 건축물 관리장이 있다는 것이 건축물 관리장에 있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없을 때 항공사진은 뭐지? 있는데 항공사진을 왜 봅니까?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항공사진이 그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 없으면 어떻게 있으면 어때? 항공사진이 없으면 어때? 어차피 농지보다 농지가 아닌데. 아니,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돈을 벌게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훌륭한 사람도 아닌데요.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다집임으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지목이 전당 파손이니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위 관련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 원고가 제출한 원상복구 계획서에 본인이 2020년 7월 30일까지 철거하고 원상복구하겠다는 것은 본인의 의지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 소유권자는 김한이 상속의 이름과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정누구의 철거에 대한 어떤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농지의 복구의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농지 취득 자격을 반려한 것입니다. 자기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반려한 것에 대한 합법적인 얘기를 했는데 왜 반려를 했느냐? 네가 농지를 원상복구 시키겠다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원상복구가 안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원상복구 시킬 필요가 없는 농지인데 처음부터 낙찰을 받을 때 원상복구 각서를 쓰라고 한 것이 함정이야 이게 보면. 근데 이런 것이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이런 공무원이 없으면 우리가 돈을 못 번다니까 우리. 반대로 맞아야 돼.
건축물 대장사의 전체 건물이 1960년대에 사용 승인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건축물 대장의 세부 내용이 1970년, 1980년 순차적으로 중축되고 신축 것을 간과한 것이고, 아니 1974년 이전에 1960년대라고 한 거를 1973년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1978년과 80년대에 중축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1973년 1월 1일 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증축을 했으면 합법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데, 이렇게 아주 말로 대부분 건물은 1974년 농지법 위에 신축한 걸 벌 수 있다. 1974년 이후에 무허가로 신축했을 때는 원상복구 해야 돼요. 근데 건축물에 있는데 왜 그거를. 실제의 토지 현황이 농작물 경작적으로 있지 아니하나 지목이 전이므로 농지법의 농지에 해당하며, 그러니까 자기가 농지법에서 농지에 하니까 안 해주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사실 행정소송을 하면은 그 1960년도에 건물이 있었고 건축물 과정이 있었고 건축물도 다 있기 때문에 바로 담당 공무원이 잘못했다 해주겠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걸 안 하고 끝까지 자기가 맞다고 하는 거 보고 생각지 못하게 이게 오래 걸린 거야. 피고의 주장 유지. 원상 회복 없이는 농지 취업 발급이 불가하고 건물 소유자 어떤 협의도 이루지 않아 복구 계획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주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무조건 원상 복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현재 있는 건물 소유자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원상 복구가 불가능한 거다. 이것만 가지고 지금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축사의 부속 토지도 농지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축사나 이런 것도 그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이 됩니다. 농지에 축사를 지어도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자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987년인가 언젠가에 축사를 지면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만들어지고 그거를 지목을 대지로 바꿔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내가 농지에 축사를 짓지 않습니까? 축사를 지어서 축사 준공이 나도 농지에 축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건물 축사를 지목을 대지로 안 바꿔줘요. 그러니까 그대로 농지에 농업인의 축사, 농업인의 창고를 그대로 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답변을 이렇게 냈는데도 참 보면 지목이 농지이고 그 지상에 축사 및 농가주택이 있는 것은 농지의 비용법대로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존재하는 적합한 건물, 건축물 대행이 존재하는 합법 건물에 대하여 피고소 답변서에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건물 2개, 86년 6월 특정 건물 허가 준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건축물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논산시에서는 이 사건 건물을 합법적 건물로 인정했으므로 허가 준공이라고 기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특정 건축물 허가 준공이라는 얘기는 나중에 허가를 안 받고 지었는데 양성화를 시켜줬다 이런 뜻이에요. 양성화를 지어줬다면 양성화가 뭐냐면 무허가 건물에서 합법적인 건물로 바꿔줬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성화가 됐을 때는 그거는 농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불법 건축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 농지 민원 사례집에 보면은 2007년 이전에 불법으로 설치한 축사 부지는 복구에 대한 문제 보면 농지에 해당하며 원상 회복 조치는 필요하지 않음. 이것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보면. 축사 등은 2007년 7월 4일 이전에 축소됐다는 것은 원고와 피고 간 다툼 없는 사실이고 이 첫 번째 진료에 대한 원상 회복 조치가 필요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담당 공무원이 거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또 내더라고. 이번에 우리 수강생이 얼마 전에 이 논산시 여기에 또 농지증을 신청했는데 거기는 정말로 무허가 건물이 있었어요. 무허가 건물에서 농지증 안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 제가 우리 수강생에게 그거는 원상 복구 시켜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 우리가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선을 여기 또 신청을 했거든요. 안 해줘갖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 변호사를 선임해서 우리는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원상 복구 조건을 해주고 우리는 원상 복구 하겠다. 만약에 하지 않으면 원상 복구 조건을 해주지 않으면 채무를 회피하는 수단을 쓰지 않느냐 하고 답변서를 냈더니 상대 변호사가 답변서를 안 내서 그대로 판결받아서 우리가 농지증 얼마 전에 냈고 지금 거기에 대한 그 건물을 철거하려고 그래요. 제가 왜 그랬냐면 가서 봤더니 2층 집으로 지었는데 저식으로 지어갖고 내가 보기에는 금방 무너지게 생겼어요. 태풍이라도 조금 바람만 쐬면 무너질 정도로 위험한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을 가져가라고 해서 살으라고 해도 못 살겠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 보고 무조건 건물해야 된다 했는데 그때 여기 소장을 또 냈더니 논산에 또 냈더니 이번엔 변호사를 샀더라고. 변호사 샀는데 그 딱 한 번 답변 내고 변호사도 이건 안 되겠다. 우리가 채무를 회피하는 수단을 쓰지 않느냐. 그렇지 않느냐고 했더니 더 이상 답변서 안 내는 거야. 이렇게 준비 서면을. 안 내면 그대로 판단이 되는데 준비 서면에 대한 거를 내면은 계속해서 재판이 끌고 가는 거예요. 준비 서면 우리가 소장을 냈고 소장에 대한 답변을 냈지 답변에 대한 재답변 또 내지 그 재답변에 대한 답변서를 또 내고 그 답변을 또 내면 판사님께서 그런 답변이 없을 때까지 거의 다 끝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쯤 되면 이제 더 얘기하실 거 없습니까? 예, 이제 더 얘기할 거 없다.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판결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계속해서 답변서를 내면은. 근데 이렇게 끝까지 답변서를 내더라고, 이거 보면. 답변서 보면 우리가 주장하는 원고 요지 2007년 이전에 축조된 것은 원고가 필요가 다른 분을 사시며 개정 논지에 의한 농지의 원상 회복이 필요 없다.
이 부동산은 불법 건축물이 아니다. 건물이 불법이면 더욱 손쉽게 철거 판결을 받아 얼마든지 원상 회복이 가능하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에 대한 반론입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축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지 사진에 본 것처럼 두 필지에 거쳐 25평 정도의 농가 주택이 존재하고 있음을 관가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은 한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에 집이 있으면은 그거는 그 건축물로 가 있으니까 농지파서 농지라 볼 수가 있는데 이쪽 필지에 있는 걸로 하고 옆에 필지는 건축물로 간 자고 옆에 필지는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넘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주택은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전용 없이 타용도로 사용 경우로서 원상복구를 농지에 해당한다. 주택 부분이 원상복구 않고서는 이 사건 대한 농지지정 발급은 불가하다. 건축에 의한 합법한 정의이고 농지법상은 농지전용 없이 타용도 건물로 불법 형질된 경우 원상복구가 되어야 할 농지이다. 자, 보면 이런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겁니다. 어떤 농지에 합법적인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는 건축법에 의한 얘기다 이런 얘기고 농지법에서는 지목이 전답 과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 시켜야 될 건물이다.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여기 건물을 지었을 때 농지전용 허가 받고 지었어? 농지전용 허가 안 받고 지었어요? 농지전용 허가 받고 지었죠? 그럼 건물이 지어졌죠? 그러면 건물이 지어졌는데 그대로 지목이 전답으로 돼 있죠? 왜 그러냐면은 건물 주인이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지적과에 가서 여기가 전답 과손이었는데 여기에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지목을 대지로 바꿔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보면 이거는 농지가 아니라 지목이 농지지 농지법상 농지법 적용받는 농지는 아닌데 얘는 거꾸로 적용하는 거야. 건축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만들었지만은 전답 과손이다 보니까 농지로서는 원상복구된 농지하고 우기는 겁니다. 예. 야, 우기는 것도 참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판사님을 설득을 시키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얘는 뭘 주장하냐면 끝까지 원상복구 시켜야 되는데 여기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 못 시킨다. 그것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 서면을 서로 이렇게 계속 낸 것도 너무 많은 건데 이게 다 얘기하자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결론만 보시겠습니다. 판결. 농지 취득 자격 신청 반려를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농지증 해주라 이런 얘기죠. 여기 판사님을 이 원상복구 시키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것은 성공을 했어. 합법적인 건물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그러니까 피고가 원고의 농지 취득이 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지 단지 이 사건 토지가 원상복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농지 취득 자격 발급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상복구 하나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줘야 된다는 판결이에요. 기본 결론만 얘기하자면은
농지적 낙찰 받았죠? 우리 수강생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길래 다른 거 할 거 없다. 그냥 그걸 가지고 가서 지목 변경 신청을 해라. 지목 변경 신청하면 대지로 해줘야 되는데 지적에서 대지를 못 해준다고 그러더래. 그럼 뭘로 해주냐고 물어봤더니 잡정지로 해주겠다고 그러더래. 참 나 보면 야 잡정지로. 아니 건축물 관장이 있는 건물을 잡정지로 해준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내가 잡정지가 됐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지목이 바뀌게끔 되면 일반 매매로 파는 데는 농지법상 적용받지 않잖아. 아휴, 걔네들하고 그냥 더 이상 다투지 말고 잡정지라고 해달라면 그냥 그거라도 해라 그래라. 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런 공무원이 많을수록 우리는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안동이라고 좀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 돌아가신 분이 그 노인네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노인네 분하고 아는 사람 같아. 그러다 보니까 경매하면 그 노인네가 쫓겨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낙찰을 받고 쫓아내야 되던데 소송을 하고 지조 청구하면 이길 수가 있는데 뭐 없다고 그래가지고 뭐 제가 이렇게 봤더니 노인네가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우리 그 낙찰받은 수강생 보고 그때 야 200이나 300 정도 줘라. 그래서 그거를 건물을 우리가 샀어요. 안 사도 되는 건데 거꾸로 당하는 사람이 너무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을 너무 밀어붙이면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보고 우리가 싸게 샀으니까 그 한 돈 얼마 주고 노인네 들고 그 건물을 사라 그랬더니 이제 그 돈 받아가지고 합쳐갖고 어디 이사 갔던 거예요. 내용이 그렇게 됐던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5분의 1 지분 매각인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있거든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있기 때문에 저는 농지 취득 자재하면서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했는데 농지 취득 자재는 또 안 해준 겁니다. 이것도. 자, 이게 잘 들으세요. 잘 보세요. 여기 4,400만 원을 시작했죠. 3,100까지 떨어지고 2,100까지 떨어졌죠. 1,500까지 떨어졌더니 어떤 사람이 2,400에 낙찰 받았죠. 불허가가 났죠. 불허가 났죠. 그래갖고 4차로 다시 나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불허가 났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입찰 보증금 띈 거죠. 152만 5,400원 띄었죠. 띄었으면 우리가 질러야 돼? 최저가로 들어가야 돼? 다른 사람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없어? 난 참 보면 이럴 때 보면은 말을 듣지 말고 뜻을 들어라. 수십 번을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이걸 보고 저는 불허가가 났는 거를 알지만은 저는 이거를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추천했죠. 근데 다른 사람은 농지 취득 발급받지 못해서 입찰 보증금 띄었죠. 그러면 다른 사람 입찰에 들어와 안 들어와? 그러면 최저가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질러야 돼. 이렇게 질르면서 내가 술 한잔 사시오 그러면 싼 거 드세요 이럴 거야 아마. 그렇지는 않았지만은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지 뭐. 그러니까 어디에서 아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경매에 있어서는. 술 많이 사야 되는 거.
여기 보시면 세 필지죠, 이렇게. 토지 이용계약 확인을 보면 여기 뭐가 돼 있죠? 지구단위 지구단위 계획이죠. 지구단위 계획은 뭐가 지구단위 계획이죠? 개발 계획이 선 겁니다. 개발 계획이 서 있는 것은 농사를 안 줘도 됩니다. 농사를 안 줘야 되는 데가 내가 몇 군데 그랬죠? 5개. 제일 먼저 첫 번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지구단위 기업구역, 영농여권, 분리농지. 이 5개의 농지는 농사를 안 줘도, 그러니까 농지는 농지를 삼은 농사를 경작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런 5개는 농사를 경작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기 때문에 영농계획서를 제출해도 심사를 하지 않고도 농지증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가지고 또 농지증을 해갖고 오라고 우기는 담당자가 있죠. 농지취득 자격증서 신청을 했더니 이 사람들도 지구단위 계획인데 해줘야 되는 걸 알지만은 이 사람도 또 안 해주려고 원상복구 계획서를 쓰라 그러고 또 우리가 소송하면 원상복구 계획서대로 이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농지증을 안 해준 거다. 담당 공무원은 자기가 어떤 행정 조치를 했을 때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그런 행정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농지법에 농지를 하는 사람이 농지를 담당하는 사람이 농지법에 정당하게 집행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농지취득 자격증서를 발급하달라는 것을 우리가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 행정심판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심판을 할 때는 농지법만 보기 때문에 행정심판하면 집니다. 근데 행정소송을 하는 것은 아까 법원에 있는 판사님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채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것까지 판사님은 같이 보기 때문에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주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행정심판을 할 때는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이 농지 담당자가 농지법에 맞게 했느냐 안 맞게 했느냐만 보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담당 공무원이 나중에 자기의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할 때 담당 자체가 불법권 증물이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 하라고 그랬는데 원상복구 계획서 썼는데 규정 농지법에 한 규정대로 원상복구가 가능할 때 농지증을 해주고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는 해주지 말아라고 했으니까 나는 규정대로 했습니다. 야. 나중에 뭐 하더라도 자기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원상복구 계획서를 받게끔 하고 거기에서 안 해줬다는 것을 소장을 넣었죠. 또 앞으로 오시지 왜 또 뒤에 계십니까? 늦게 오신 분일수록 앞으로 와야 돼. 왔어. 아니. 새가 빨리 잡았어. 자 보십시오. 지구단위 구역 내 농지 취득 시 농지 취득 자금이 필요한지 여부. 2009년 11월 이후 지정된 지구단위 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증서가 필요 없다고 농지 민원 사례집에도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제출을 했습니다. 또 잡으십시오. 1967년 9월 12일자 항공사진을 살펴보더라도 현재의 건물과 동일한 건물이 존재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67년 항공사진을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농지법상 농지니까 원상복구 계획서를 받아오고 거기 공유자들한테 철거한다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낙찰도 받지 못한 사람한테는 내가 내 물건이 아니죠. 아니 남의 물건을 가지고 이거 건물을 내가 이걸 경매로 사기 위해서 너 건물을 철거하자는 동의서를 해달라고 그런 걸 받아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야.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지상에 무허가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스스로 원상복구하지 않는 한 제3자가 이를 경락받지 못하므로 담보 물권자는 농지를 환가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즉 행정심판에서는 이 규정을 보지 않고 행정소송에서는 판사님은 이 규정을 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기의 농지에 무허가 건물을 설치하면은 경매인 경우에 농지 취득 자격증 명사가 불가하면은 채무를 회수할 수가 없죠.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판사님들은 이 규정을 인용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경매에서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무조건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얘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항공사진이 있다는 얘기도 안 하고 지구단위 계획도 안 하고 답변서가 판사님을 설득을 시키는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이 사건의 경우에 사인의 소유자와 불법 건축물의 소유자 및 거주자가 존재하는 토지로 원고의 원상복구를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소송을 통하여 원상복구 하겠음을 허락합니다. 라는 얘기를 가지고는 어떻게 이걸 원상복구 시킬 수 있다고 하게 하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이 담당 공무원은 1973년 1월 1일 이전서부터 있었고 지구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농사를 안 져도 된다. 그 다음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싹 빼먹고 네가 원상복구 각서를 제출했는데 내가 보니까 사람이 살고 있고 너는 다도 아니고 4분의 1, 5분의 1만 샀으니까 원상복구 시킬 수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상복구 시킬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안 해주겠다 하는 답변만 내서 그것만 가지고 판사님한테다가 이유를 댄 겁니다. 기회비용도 많이 들어가겠다. 네? 기회비용도 많이 들어가겠다. 이제 제가 보면 대부분이 이렇죠. 보면 이 소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이런 소송을 대리해 주는 것이 법무사가 해줄 때는 아주 간단한 거는 한 30만 원, 조금 어려운 거 이렇게 농지증 같은 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한 50만 원 이런 정도로 받고 답변서를 이렇게 한 번씩 내줄 때마다 한 10여만 원씩 받기 때문에 근 100여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소송 비용까지 하면 거의 130만 원 정도쯤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제 또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서산시에는 아무런 연구가 다 없다. 투기로 살라고 한 거다. 법은 투기의 목적으로 신청했다고 본다. 따라서 농지 취득 자유분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은 처분은 타당하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판결.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농지증을 해줘라. 이런 얘기죠. 뭐.
(10분) 쉬었다 하는 게 어떻겠어요?